적어도 1년 정도는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빠지면은 일단 좀 빼야 되나?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럴 것 같아요. 멘탈 관리 어떻게 해요?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들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좀 띄워주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, 사장입니다.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 심리 게임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고, 그렇다면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,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럴 것 같아요. 멘탈 관리 어떻게 해요? 멘탈 관리는 쉽진 않더라고요. 이 멘탈이 흔들리기 전에는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멘탈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랑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. 그쵸. 처음에 주식을 살 때는 난 이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와 현재의 수익을 보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빠지면은 일단 좀 빼야 되나? 일단 좀 뺐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살까? 네, 맞아요. 마음이 평정심이 다 무너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오를 때는 오를 만한 이유들을 계속 찾아요. 맞아요. 떨어질 때는 떨어질 만한 이유들을 계속 찾아요. 네.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그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. 이제 실험 대상자를 불러놓고 나무 막대기를 보여줘요. 그리고 이 나무 막대기랑 길이가 같은 나무 막대기를 찾아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실험이고, 원래는 B라는 나무 막대기가 같은 길이의 나무 막대기고요. A는 그거보다 좀 짧고 C는 그거보다 좀 길어요. 그냥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 실험을 했을 때 거의 99%가 B가 똑같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라고 맞추거든요. 근데 이제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어떤 그 조작을 했냐면, 한 7명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앞에 6명은 원래는 다 짠 사람들인 거예요. 네, 그 실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누가 봐도 B지만 앞에 6명 보고 A라고 대답을 하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해놓은 거죠. 그랬을 때 7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. 남들이 다 이거라 누가 봐도 A가 훨씬 짧은데 누가 봐도 답은 B인데 앞에 사람들이 A라고 했을 때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? 라고 했을 때 실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정답률이 70%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. 흔들릴 것 같아요, 근데. 그렇죠. 네. 저는 이게 주식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조 실험, 사람들은 동조한다 라는 거에 전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, 본연 가치에 대해서 정말 잘 공부한 사람들은요,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요. 근데 공부하지 않고 주변에서 한대, 그럼 나도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고요, 저점에서 팔아요. 결국은 이 시장은 공부를 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동조된 사람들의 돈을 먹는 시장이 아닌가요? 근데 그게 본연 가치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여기가 고점이지는 어떻게 해요?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쵸, 알 수가 없죠. 그 어떤 전문가도 지금 이 주식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이 주식에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,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명확히 알고 있냐라는 그 중심이 있으면 그 고점인지 저점인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, 실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할 수가 있지만, 그게 없는 사람들은 흔들린다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개미 입장에서 대변해서 한마디 하자면, 버블인 걸 알지만 좀 더 높을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멘탈을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결국 주식을 사는 것도 나고 이걸 파는 것도 나고, 그러니까 이 결정은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내가 남들이 뭐 해서 얼마를 벌었대, 누구는 얼마를 잃었대, 이런 얘기를 듣지만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건 나거든요. 그럼요,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본인의 결정을 내가 믿을 수 있으려면 저는 제일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왜 주식을 시작을 했는지, 내가 주식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. 당연히 돈이겠죠. 다들 돈 벌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.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나는 뭘 할 건지, 그리고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건지.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에 돈이랑 관련된 건데, 이 돈에 있어서는 만족의 끝이 없거든요. 근데 본인 스스로 그 기준을 저는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내가 10% 벌었을 때 만족할 건지, 아니면 2배, 3배가 불어나야 만족을 할 건지, 그리고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.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
설정을 하지 않으면 10%를 먹고 나왔어요. 근데 더 올라갈 수 있겠죠, 시장은?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. 나는 벌었는데 나는 갑자기 거지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. 그치. 네. 근데 거기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저는 본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이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를 할 때 생각이나 목표, 계획 같은 것들을 구조화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적어보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적어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라서 뒤죽박죽을 있지만 문법과 규칙이 정하는 일련의 법칙에 따라서 쭉 나열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던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요. 넣었다가 올라가면은 신나고 떨어지면 슬프고.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출렁이잖아요. 거기에 따라서 춤추고 움직이는 게 나의 돈이지 내 인생과 내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내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내 하루가 좋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의 하루가 내가 더 우울해요.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도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넣어둔 건데 거기서 돈은 요동치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주식과 나 사이에 좀 간격을 좀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, 심리적인 거리를 좀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들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좀 띄워주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나는 지금 불안해, 나는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곧 나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공포와 불안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. 그것과 좀 거리를 두고 나의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이 불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내 감정을 바라보고 규정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좀 나와 좀 멀리 할 수 있어야 공부한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, 감정에 휩싸여버리면 백날 공부해서 아는 게 많아도 적용이 안 되니까. 그쵸.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실 때 지금 내 주가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멋있네요.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식으로 우리 영차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영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차라고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하시죠. 나는 못하겠다, 부끄러워. 저희 영상 보고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